최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가장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자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홀 어머니의 재산은 4억이었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의 법정 상속분은 등분입니다. 자녀들은 다 똑같은 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돼 있어서 4억을 아들들이 나눠 가지면 2억씩 법정 상속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큰아들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우리 큰아들에게 4억 재산을 전부 다 준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둘째 아들은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에 의해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유류분으로서 무조건 보장해줘라. 이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가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든지 간에 보장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 상속분에 비추어서 유류분을 정할 때 유언으로 남길 것, 돌아가시면서 남긴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아들들에게 준 재산까지 모두 다 합해가지고 정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사례에서 홀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4억을 전부 다 큰아들한테 미리 주었다고 하더라도 둘째 아들에게는 1억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이 형 나 유류분 1억 있으니 형이 엄마가 다 줬지만 1억은 나 주세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준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류분 제도가 왜 지금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돼가지고 위헌 법률 심판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이것이 민법의 대원칙인데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개인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유류분 제도는? 내가 죽으면서 큰아들한테 주고 싶어서 줬는데 왜 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류분 제도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효자 상속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둘째 아들이 워낙 나한테 불효했기 때문에 나 쟤한테는 돈 주기 싫어, 그렇게 해서 안 주고 싶은데도 법에서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주라고 하니까 좀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폐지해야 된다는 면 중에 하나는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해보면 이 유류분 제도는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유류분을 정하는 게 어렵고요. 가족 간의 싸움은 퇴로 없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보다 훨씬 더 감정적 소모가 심하고 힘든 것이 가족 간의 상속 소송인데요. 이 유류분 청구 소송은 이러한 가족 간의 분쟁을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폐지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가족 간의 분쟁을 양산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제 아시는 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유류분 사건을 정말 맡기 싫다, 소송도 너무 힘들고 계산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생전에 준 재산을 다 포함시켜서 유류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너는 얼마를 받았잖아, 10년 전에 너도 받았잖아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고 분쟁의 골이 깊어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 입법 취지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요,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 돌아가시면서 장남 또는 아들 몰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딸들이 한 푼도 아버지의 유산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딸들을 배려하겠다, 어떻게 보면 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유류분 제도가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시대가 흐름이 바뀌어서 이런 입법 취지가 조금 퇴색한 측면은 있죠. 그래서 지금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냐면요,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측면이 자식으로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상속을 받아야지 본인의 생존이 지켜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남편이 죽으면서 부인 밉다고 부인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주고 예컨대 다 아들한테 준다거나 다 기부를 해버리면 그 부인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한 기대권, 이 기대권이란 것도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그걸 다 기부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자식들의 기대권이 완전히 다 무시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 유류분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수사권을 진행을 해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유류분 제도가 역기능만 지금 많이 되고 있느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사건 중에 본인은 유학을 가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생은 어머니 아버님 인근에서 좀 가까이 지냈는데요. 그렇다고 동생이 어머니 아버님을 그렇게 열심히 모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 특히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하시니까 본인한테 다 증여를 시키고 유언장을 쓰게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이런 유류분제도가 없으면 형은 한 푼의 유산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분명히 유류분 제도가 상속의 공정한 진행이라는 측면에 기여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폐지론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위헌법률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요, 쉽게 이 유류분 제도가 폐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굉장히 우리 개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세법, 행정법, 자본시장법 이런 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쉽게 개정이 돼요. 하지만 민법, 헌법 이런 법들은 근간이 되는 법률은 잘 개정이 되지가 않고 개정에 굉장한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를 쉽게 위헌 판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종합적인 사회 여건을 잘 반영해서 제도가 잘 정비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본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나 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할 것 같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렇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상속 문제에 있어서 재산을 묻자듯이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 아버님이 현금만 주신 것도 아니고 땅을 주셨을 수도 있고 회사에 주식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가족 간의 대화가 된다면 협의를 해보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 간에 이런 걸 협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감정적으로도 너무 날이 서 있고 심지어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변호인,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끼리 먼저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재산을 잘 분할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되면 그게 제일 베스트 케이스고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재산 관계나 그간의 증여 관계들을 면밀히 살펴서 치밀하게 소송 준비를 해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1년 안에는 소송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 유류분 청구 소송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 지식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